직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나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양대 지수 지금 모두 상승 탄력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가파르게 이어가면서 현재 1.3%대 상승 2,604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메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3%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동반 3.4%대 상승세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필두로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코스닥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0.51% 상승한 74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729선 저점까지 형성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시그널 이어갈 수 있을지 주식나방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나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볼 겁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는 원탑 종목 꼽아서 오늘 주도하고 있는 테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공략해 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전략도 일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QR 종목도 오늘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QR 종목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갑자기 또 저희 방송 시간을 기점으로 또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함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오늘 증시 이 장초반과 현재 시점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쫓아가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오늘도 굉장히 난해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앞으로의 시장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현재 시장 포인트 제가 오늘 방송상 꾸준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지금 현재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2주 신저가 다시 한번 찍더니 지금 3%대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좋은 시장에서 지금 잡아보기에 또 좋은 종목들 삼성전자 어떤가요?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나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보기에 앞서서 이 현재 시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여러 타국 증시들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 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하시면서 많이 봤을 건데요. 어제나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의 형태는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던 혼조세의 시장이었지만 국내 증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락세가 멈추지를 못했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하락세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강달러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현재의 시장 악재도 없지만 호재도 없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이 저가 순매수가 아무래도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오늘 갑작스럽게 삼성전자가 3%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삼성전자의 반등 요인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아까 전에 봤던 첫 번째 이유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실 9월달 이후로 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영향으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어느 정도 매도세를 계속 지금까지 꾸준하게 보여왔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증시 자체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팔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현재의 시장이었는데 오늘 아직 확정치는 아니지만 잠정치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다시 순매수해주고 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증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반전되고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수급 시점으로 좀 본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큰 매수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매도세를 좀 봐왔을 때 대비했을 때는 사실상 큰 매수세는 아니지만
9월 2일 이후로 처음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는 터닝 포인트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도 코스피는 1.2%대,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대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지만 생각보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도 보였고 이 시장의 하락폭 대비 상승 종목이 어느 정도 견조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점심시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현재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를 좀 같이 볼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현재 지수 차트에서도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1선에서 회복을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 여기에 따른 시장의 대응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가 이탈을 시켰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이탈시킨 이 음봉을 다시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시장의 상승 부분을 우리가 가능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생각보다 좀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려준다면 오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21선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남은 1시간 동안 조금 더 큰 매수세들이 붙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시점상 어느 정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1선에서 어느 정도 붙여져서 마감이 된다면 현재 시장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관점 기술적 위주의 매수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도 업종이 없어요. 특히나 이슈에 따른 이 수급세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위에는 고점 종목들을 무리하게 쫓아갈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물림 현상이 계속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살펴볼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에 따른 이 기술적 위주의 이 어느 정도 단기 스윙으로 좀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 시점에서 테마들이 돌고 돕니다. 보면 뭐 비만 치료제, 방산, 아까 같은 경우 드론 이런 오늘 이제 대부분 풀어드릴 예정이지만 현재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이 꾸준하게 기간을 두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쫓아가지 않아도 한 번쯤 우리가 눌림목에서 매수할 기회를 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어떤 종목을 잡으면 되는지 라이브 배틀과 이제 2부에서 제가 테마 교육까지 시켜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이 시점에서 뭘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저가 매수세 심리가 좀 투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오늘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심이 좀 살아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봐야 될까요? 좋은 시장을 미리 대비한다면 내 계좌 속의 상승률까지도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실 때마다 빅스 대표님이 큰 상승률을 꼭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바로 잡아주셨던 종목들만 해도 이틀 만에 그것도 어제부터 미리 시세를 주고 있었는데 저희 한일단조 우진엔텍 21일에 월요일에 드렸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세를 계속 분출하더니 한일단조 오늘 60%대 최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우진엔텍은 어제도 15% 가까이 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렇게 빠르게 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산주 좋다 계속 또 강조를 드렸었는데 한일단조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또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한일단조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잡자마자 지금 이거래일 만에 60%대 상승률 기록했는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번 주 월요일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힘을 계속 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존의 대장주였던 이 스페코가 어느 정도 대장주를 좀 물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후발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띄고 있는데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동평균선에 대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많이 준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종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를 좀 한번 같이 보자면 이 종목은 기존부터 21선에 대한 단기 이평선을 계속 꾸준하게 돌파 시도가 있었던 종목이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꾸준하게 한번 돌파가 시도가 됐었고 그 이후로 추가적 하락이 나왔지만 이때 당시 재돌파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제가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시황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기술주 위주의 중단기 어느 정도 스윙으로 좀 끌고 가시는 방법.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이 나오더라도 눌림목을 통한 이 단기적 단타 공략을 좀 여러분들께 어필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이 눌림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일봉상의 완벽한 이 음봉들이 나와주면서 눌림 자리를 좀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당일날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왔다가 꼬리를 만들어 가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든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에도 언급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은 단타나 종가 베팅으로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이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게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2,300원대에 아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보면 2,300원대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오고 눌림목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종가 베팅 관점으로 2,300원대 매수를 들어갔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갭상승부터 시작을 했겠죠. 자, 근데 이 종목이 갭상승을 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를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드리자면 이 종목은 대략 1년 동안 만들어진 차트가 있어요. 1년 정도 만들어진 차트가 2,500원이라는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패턴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공략을 하셨을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오랜 저항대를 갭상승을 통해서 뚫어버리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그 구간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월 2일에도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뚫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엊그저께 월요일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시작부터 그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그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보면 이때 당시에도 지금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크게 눌리지 않고 이 해당 구간을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이건 물론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그 전에 미리 잡아뒀기 때문에 사실상 보더라도 본전의 정리를 하면 되겠죠. 다만 올라간다면 이 구간을 강한 지지대로 삼아서 더 큰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강한 저항대를 갭상승을 통해서 뚫어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략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뒤에서 갭상승을 시작하고 나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수가 있겠어요? 이 지지 구간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손절가를 정한 다음에 꾸준하게 끌고 가는 방법들이 있었겠죠. 사실상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분봉 차트상 봤을 때도 크게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진입이 가능했던 시점이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진입을 다시 한다 했을 때 고점 기준으로도 몇 프로예요? 최소 5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일단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화면상에 보셨듯이 제가 월요일날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한일단조 공략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고 아까처럼 스페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왔다가 많이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대장주를 한번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눌림, 조정 과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것보다 그 다음 자리 가지고 후발주를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2부에서도 이 방산주 공략 한 번도 못 해갖고 수익 한 번도 못 봤다. 지금 이렇게 방산주가 뜨거운데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2부까지 꼭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QR 종목도 방산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나 오늘은 꼭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꼭 함께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략들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단조 저희가 2,300원 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월요일에요. 그런데 바로 이 거래일 만에 어제 상한가까지 거래가 되다가 오늘 3,685원, 60%대 상승을 또 기록을 했죠. 이 밖에도 우진엔텍도 저희가 월요일에 잡아드렸다가 12%까지 상승을 시원하게 했었는데 이 종목까지 좀 못 잡아보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일단조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잡기에는 조금 늦었다 하시거든요. 사실 전략을 그때그때 받아보시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그때 진입을 했을 때 최대 상승률을 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희가 원탑 종목들 관련주에서 잘 준비해 올 테니까요.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원탑 종목, QR 종목 모두 아래 QR 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방에서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라운드 바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는 저희가 드론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국방부가 연내 첫 국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오늘 국내 드론 관련 종목들 시세가 나옵니다. 방산주에 이어서 방위산업에 이은 드론주들이 앞으로 좀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드론 관련주에서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JC현 시스템과 코콤인데요. JC현 시스템은 컴퓨터와 그리고 통합 배선 솔루션, 드론, VR기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드론에 사용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또 공급하고 있고 이 자체 개발한 드론의 실시간 영상 관제 솔루션을 또 개발하고 공급 중인 업체고요. 코콤은 또 스마트 홈 시스템, IoT와 관련해서 비디오 도어폰, 인터폰, CCTV 시스템과 같이 이런 전자통신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드론 관련해서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코콤이나 JCN 시스템이나 현재 드론주에서 이제 이 상위 종목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아마 드론주를 한번 좀 공략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랑 또 한번 공략했던 종목이거든요. 코콤을 다시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콤을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코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제가 코콤을 일전에도 한번 공략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드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JCN 시스템도 한번 좀 공략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종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코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같이 공략을 했을 때도 이 차트의 끼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아마 이 상승을 보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때 당시 보면은 무려 3,000원 후반대에 있던 주가가 8,95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던 이 종목의 끼는 사실상 그만큼 확실하게 끼가 있다라는 것을 차트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같이 공략하고 나서도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좀 맛보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이 종목은 최근에 JCR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드론 이슈가 뜰 때마다 같이 움직여주는 대장주 중에 하나예요. 물론 기존에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드론주라고 한다면 이 코콤이나 JCN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겠죠. 근데 코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2023년도 중순에 어느 정도 매집했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매집을 좀 어느 정도 완료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연도 8월달 그때부터 증시가 좀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만들어졌던 지지대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지지대를 무너뜨리면서 제가 그때 당시 종목들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사실상 급격하게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나 지수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이 빠르게 나왔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반등이 나온 종목이 있는 반면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온다면 이 종목은 사실상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이고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이유겠죠.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거나 아니면 사실상 그때의 주가도 어느 정도 고평가의 인식이 심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듯이 지금 코콤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8, 9월달 증시가 좀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기존의 그 주가, 이 지지의 주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회복이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어느 정도 현재 시장에서는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 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현재로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 종목 조금 아쉬운 게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2시 한 2분쯤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 이 진입가를 얼마에 잡았었냐면 이 4,700원에 잡았었어요. 보면 아까 전에 상승이 나오기 직전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4,700원에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몇 분 사이에 5%짜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현재 시점에서 들어간다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 스윙의 관점도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항상 여기 라이브 배틀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단타 관점 혹은 종가 배팅 관점으로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코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공략 타점을 좀 드린다면 저는 단타나 종가 배팅 관점으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공략이 가능한 시점은 4,800원대 아래에서 진입을 해도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매번 같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들여도 공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혹은 종목을 들어가는 것에 되게 겁이 나는 분들. 자, 왜 겁이 날까요? 맞춰보세요. 들어갔을 때 또 떨어질까봐? 맞아요. 네. 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나와도 사실상 매번 놓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라도 사야겠다. 이제 고점에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샀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을 반대로 손실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그쵸.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코컴도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든 종목이 손절없이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의 공략 관점을 가진 종목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절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공략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손절해야 되는 원칙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만들어지는 지지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손절가를 정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분명히 항상 말씀드린 게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만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목표가나 손절가 이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QR코드가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톤 실망으로 오셔서 함께 공략을 하시면 돼요. 아까 보셨던 한일단주도 똑같이 코컴처럼 잡아드렸고 이것처럼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겼듯이 코컴도 제가 봤을 때 원칙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단기적인 큰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함께 오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JCR 시스템인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코컴보다는 조금 더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면 사실상 이제 코컴보다 조금 더 후발주의 느낌이 강하지만 이 종목도 하단에서부터 들어오는 매집량이 좀 상당하다라고 보이는 게 이 양봉이 만들어질 때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차트상에서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때 당시에 보면 이때 당시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동원됐으나 큰 상승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저가 대비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컴이나 JCR 시스템이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도 무리는 없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코컴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코컴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실시간 대응 손절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코콤 4,800원 진입가 전략 주셨습니다. 현재 종가 베팅 관점, 단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자세한 전략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든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만 들어오셔도 대표님께서 직접 시장에 맞는 실시간 대응 모두 잡아드릴 테니까요. 한일단조 정말 이틀 만에 60%의 상승, 이거 내가 놓쳐서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는 저희가 방위산업 관련주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도 방위산업 관련주들 탄력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 위주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대통령 방한에 따른 상승 랠리 기대감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가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죠. 상황에 따라 그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어용 무기로 우크라이나에 요긴하게 쓰일 만한 그 천궁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포탄과 천궁 탄두체 생산하는 한일단조가 어제 상한가 거래되고 오늘도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방위산업 관련주들 두 가지 가져왔는데 파이버 프로와 LIG 넥스원 이렇게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파이버 프로는 또 국내 방산 기업의 제일 협력 파트너로 천궁 2의 수출용 관성 측정기를 또 소요하는 그 공급 자재 계약을 체결했죠. 여기에 LIG 넥스원은 계속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을 조금 공략해서 원탑 종목 꼽아볼까요? 저는 LIG 넥스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좋은 LIG 넥스원을 두고 더 좋아 보이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좀 뚜렷해 보이는 네. 파이버 프로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를 또 뽑아주신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공략하는 자리에서 단기간에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파이버 프로 오늘 공략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고른 이 파이버 프로보다 사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이 LIG 넥스원부터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은 제가 일전에 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도 아마 방위산업주를 좀 같이 브리핑을 드리면서 LIG 넥스원의 차트를 한번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사실 추세적으로 우상향의 추세를 그려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2024년도 올해 초에 기존에 있던 이 저항대를 돌파를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항대를 돌파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 저항대가 나중에는 지지대로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차트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은 이제 2024년도 초반에 이 돌파가 나온 시점부터 눌림목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속적인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눌림목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는 눌림목도 단기 눌림목일 뿐이지 어느 정도 파동을 그려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서는 이 어느 정도 현재의 시점까지 돌파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하나의 거대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상승 이후엔 반대로 거대한 조정도 마찬가지로 따라오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고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기다렸다가 22만 원대 혹은 21만 원대까지 완전하게 눌림목을 좀 형성해 놨을 때 그때 당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에 대한 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빠르게 수익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한 번 물리면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인 포인트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두시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도 물려있는 기간이 오래 걸리면 조금 슬프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공략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완벽하게 나왔을 때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 공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픽한 파이버 프로를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파이버 프로는 아마 제가 이 팍스 방송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공략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상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공략한 게 아니라 매년 혹은 반기, 분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떨어뜨려서 공략을 했지만 4번, 5번 정도 공략을 했던 이력을 가진 종목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 다시 공략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 오늘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큰 눌림목이 나와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상승 부분이 1차적으로 나왔던 시점인데요.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 건데 5,500원대의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그럼 지금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5번째 시도를 해도 뚫지 못하는 선입니다. 자, 보시면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어제까지 5번이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가 됐어요? 더 이상 뚫지 못하는 악성 매물들이 모여있는 저항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이때 당시부터 꾸준하게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반대로 위에서부터 물려있던 악성 매물들이 조금씩 소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꼬리를 만들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그 꼬리를 만들었던 시점까지 다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아도 다시 상승이 쉽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이미 기존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매집이 어느 정도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큰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크게 동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 눌림목이라고 판단하고 충분히 공략을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수 시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수 시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600원. 지금 4,590원이죠. 현재의 시점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보실 때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상승 파동을 그려나갈 때 큰 거래량이 동반됐지 사실상 그 이후에 떨어지는 부분을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이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대한 반등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4,600원에 공략을 해도 되는 시점이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코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코콤도 결국에는 매수가는 줬지만 손절가나 목표가는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파이버 프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높겠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여기에 대한 대응은 왼쪽에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면 여기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라운드 방위산업 관련주에서 파이버 프로를 잡아주셨습니다. 파이버 프로는 주식라방에서 정말 여러 번 공략했던 종목이었고 공략할 때마다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다시 한번 공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 큰 눌림목이 나왔죠. 현재 11%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아주시면서 진입가 4,600원 선 주셨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까지도 가져가고 있지만 그만큼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종목이 이 파이버 프로입니다. 진입을 하셨을 때 내가 어느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에서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그 밖에도 추가적인 자료들, 정보들,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모두 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오늘의 원탑 종목과 QR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상승률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주식라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라방에서는 매일같이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하고 있죠. 라이브 배틀에서 그날 주도하고 있는 테마와 종목들 살펴보면서 원탑 종목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탑 종목은 저희가 진입가까지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대로만 진입하셔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화면만 보셔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코 저희가 방위산업 관련주로 잡아드렸었는데 22% 넘는 상승률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틀 전이죠. 한일단조 월요일에 잡아드렸어요. 방위산업 관련해서 이 종목 꼭 보셔라 했었는데 지금 2거래일 만에 벌써 60%가 넘는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거래일 만에요. 어제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우진엔텍도 저희가 원자력 발전 관련 테마 다루면서 원탑 종목으로 꼽아드렸었잖아요. 월요일에 잡아드린 두 가지 종목 모두 원탑 종목이
이렇게나 큰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탑 종목은 당일에 전략 드릴 때 꼭 챙겨보셔서 내가 목표가와 다양한 전략들까지 모두 챙긴 다음에 꼭 수익화하시는 걸 또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저희가 스페코 잡아드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2%라는 큰 상승률 가져가셨을 거고요. 한일단조 월요일에 잡아드린 종목 오늘 60% 넘게 상승하면서 이렇게나 시원한 상승률 보였습니다. 우진은택도 저희 원자력 발전 관련 원탑 종목 12% 넘게 상승하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중에 진입가는 드립니다. 하지만 목표가나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셔서 이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만 한번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잠시 후에 공개될 오늘의 QR 종목 2가지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모든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QR 종목 2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까 일부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QR 종목도 2종목입니다. 그 QR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방산주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이 QR 종목 첫 번째는 드론 종목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최근에 드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워요. 정책에 대한 분위기도 역시나 나오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이 전쟁 간의 드론 이슈가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드론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슈가 계속 나왔었는데 첫 번째 이슈는 이 국방부에서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도 뒷페이지에도 있겠지만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 워메이트 200여 대를 도입하고 있는 국방부가 연내 첫 국산 자폭 드론을 실전에서 배치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아까 같은 이제 코콤이나 JCN 시스템 같은 2개의 종목이 대장주로 먼저 올라가게 됐었죠. 자, 뒷페이지도 있습니다. 뒷페이지도 보시면은 사실 국산 자폭 무인기는 사실 조만간 드론 작전 사령부 등에 배치할 방침이 있었고 더 시간을 갖고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시점에서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북한의 자폭 드론 활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내에도 연내에 실전 배치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폴란드산 워메이트 연내에 도입하겠다라는 이슈, 여기에 보면 워메이트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이 드론을 갖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렌시시라는 러시아산 드론을 현재 꾸준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질 수 없죠. 그래서 워메이트도 지금 연내에 실전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폴란드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개발 중인 과정이 인 상황에서 어떠한 드론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또 추가적인 드론에 대한 상승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보면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하는데 어디서 지원을 해요? 미국에서요. 장거리 드론 생산 지원까지 하게 되면서 드론에 대한 이슈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드론에 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이 수급적인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기술주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드론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때도 제가 똑같은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윤 대통령이 제주에서 하늘택시 UAM에 대한 시범 운영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이슈로 인해서
이 코콤이나 JCN 시스템이 먼저 선반영을 했던 것으로 현재 그때 당시 시점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정부의 정책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 뒷페이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우리가 사실 수도권에서는 보기가 좀 힘들지만 섬이나 이런 좀 약간 외곽 지역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미 드론으로 인한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바다 너머 폰매달을 하고 있는 전국 곳곳에 드론 배송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14곳에 현재 드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스마트폰을 드론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국내 드론 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4년도 때까지 현재 거의 100% 가까운 이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면 이 드론을 넘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지고는 있지만 지금으로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계속 개발은 되고 있고 뭔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꾸준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꼭 살펴봐야겠죠. 근데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움직이는 종목과 중동발로 인한 이 지역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드론의 종목들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을 모두 다 합친 그런 종목을 좀 하나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시스템 개발이나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는 업체인데 위성의 부분품이나 여기에 대한 개발과 제조 그리고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수신 처리하기 위한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군사 위성과 무인기의 이동형 지상체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방위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중동발로 인한 지역적 리스크가 끝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여기에 대한 위성 통신에 대한 기술력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 함께 같이 차트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아마 기존에도 여러분들께 한 번쯤은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어때요?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 고점을 꼬리를 말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때 당시 만들어져 있는 이 고점을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한번 다시 악성 매물을 소화시켜주는 파동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더라도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는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월봉 차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월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또 스무스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일봉 차트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파동이 잘 나오다가 어때요? 자, 이 하락 어디서 많이 보던 하락이죠. 아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처럼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보면 이때 당시 하락만 하더라도 어때요? 5만 원대부터 거의 3만 5천 원대까지 30%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당시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크게 유입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 조정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쉽게 동반되지 않아도 오히려 시장의 눈에 쉽게 뜨지 않아도 무난한 상승이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아까 언급드렸던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거예요? 거래량을 어느 정도 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던 종목들이라면 크게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때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은 시점에서도라도 다시 고점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때 고점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아도 고점까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도 다시 3차 파동을 그려나갈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지와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 이 박스 구간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항대까지 6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한 수익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볼 건데요. 지금 놓치면 우리 또 어디서 잡아야 돼요? 또 저 저항대 가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해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 또 오랜 기간 동안 물려 있어야겠죠. 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적기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의 종목명과 여기에 대한 매수 타점은 제가 지금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 QR코드가 있을 건데 이 QR코드를 꼭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면 여기에 대한 매수가 전략 모두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론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현재 박스 구간의 하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적지 않다고 하죠. 이 종목 오늘 또 공략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QR 종목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만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시세 나오기 전에 오늘 이 구간에서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QR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QR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죠? 아까 언급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드론 종목을 좀 봤다면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방산주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QR 종목 두 번째는 방산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일지 아니면 방위산업 자체 산업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인지 여기에 대한 좀 초점을 다르게 둬야 된다라고 제가 일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단기적인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가능성만 보고 공략했을 때 이 중동발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가 매수했을 시기부터 어떻게 돼요? 손실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략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반대로 어느 정도 시장의 성장성에서 이 종목도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그걸 좀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기적인 이슈보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슈를 좀 같이 살펴봐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이슈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중에서 가장 이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죠. 일전에 2022년도부터 23년도 때까지 약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제품들을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찾아주는 손님입니다. 보면 25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실질 협력 지역 이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현재 방안을 해 계신데요. 이분이 방한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방한 기간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면 폴란드 이 대통령이 1차와 2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갔는데 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FA50이나 뭐 K2 전차, K9 자주포 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방위산업 이 제품들이죠. 이것들을 좀 사가면서 여기에 대한 공장들도 라인들도 한번 점검을 해볼 그럴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미 2차까지 충분히 많이 사갔지만 사실 보면 중간에 페이지가 하나 더 있었네요. 자국에 수입한 K9과 자주포나 이 전차 생산 라인에 대한 점검을 예정 중에 있다라고 아까 전에도 언급을 드렸죠.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제품들을 많이 사가줬는데 2021년도 때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73억 달러였었습니다.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폴란드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사갔습니다. 몇 배가 뻥튀기가 됐어요? 거의 2배에서 3배까지 뻥튀기가 됐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 사실 각국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들이 유명하거든요. 또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차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3차 계약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이 총 5조 원대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기존에 더 많이 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지금 폴란드에서 사가겠다라고 지금 방안 일정 중에 또 있다라고 합니다. 보면 이때 당시에 총 2차 계약을 통해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뭐 이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인 이 방산 기업들인데 매출 실적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실적주로 우리가 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로서 수요자인 한국 정부와 계약을 통해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성능 개량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KT1이나 수리온 기동헬기, 송골배 무인기 아마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제품들이죠. 여기에 대한 소형 무장과 민수 헬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다목적 실용위성, 정직 궤도 복합위성 등의 이 우주항공 제품들도 꾸준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힌트는 다 나갔어요. 이미 다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두 개의 재료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좀 마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이 종목은 이제 내년에 누리호에 대한 이슈 수혜까지 받을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다 월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단기적인 공략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략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2011년도 때부터 상승 파동이 그려졌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이때 당시에 고점에 대한 리스크 부각으로 좀 많은 조정이 나왔어요. 다만 이때 당시에 저점을 깨긴 했으나 지지대가 좀 강력하다는 것을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가격 그리고 두 번째 계단식 상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6만 원 선 돌파가 된다면 다시 10만 원대까지도 천천히는 가겠지만 천천히 거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은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제가 이렇게 우주항공과 방산주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 첫 번째 봤던 드론주 단기적으로 짧게 공략하고 좀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략을 하는 종목들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도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QR코드 꼭 찍으시고 이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이 두 개의 종목 모두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QR 종목 방산과 우주항공 같이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내년에 누리호에 대한 이슈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뿐더러 지금 차트만 살펴봤을 때도 충분히 자리를 잡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시세까지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꼭 챙겨가셔서 우주항공에 대한 또 드론에 대한, 방산에 대한 모든 공략 방법까지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QR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옆쪽에 QR코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야만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모든 종목들과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